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 표현하고자 하는 치수를 기입할 수 있다. 작성된 치수를 보기 좋게 정렬할 수 있다. 조립도의 부품 리스트를 원하는 형식으로 작성,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에 알아볼 내용으로는 치수를 기입하고 그 치수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품 리스트를 작성하고 원하는 형태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저희 작성한 도면을 열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저번 영상을 보고 따라하신 파일을 열어가지고 이제 영상을 계속 따라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정리된 이 도면에다가 이제 치수를 입력하려고 합니다.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건 조립도예요. 그래서 조립도는 이 형상에 관련된 모든 치수가 다 기입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치수들은 이 제품, 완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정보들만 제공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우선 바닥에서부터 회전축까지의 높이, 이걸 알아야지 뭐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참조해서 설계를 하니까 그 치수를 우선적으로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치수를 여기 우측 면도에다가 작성을 하려고 해요. 자, 치수를 작성하실 땐 위에 보면 툴바에 치수라는 항목이 있고요. 확장을 해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치수들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일일이 내가 원하는 형태가 뭔지 선택을 해서 그 부분만 딱 기입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동 치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치수라고만 돼 있죠. 이걸 사용을 하면 내가 선택하는 조건에 따라서 알아서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자동 치수로 선택을 했는데 선택이 불가능한 항목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 밑에서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고 자동 치수가 처리가 가능한 부분들은 전부 다 자동 치수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 치수인 치수를 선택을 하고요. 치수를 기입하기 위해서 갖다 대보면 점이 선택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선이 선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점부터 찍어보면 점, 그리고 여기도 점으로 찍으면 이게 마우스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는데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딱 꺾인 채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우스 컨트롤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바닥으로부터 여기까지 수평한 이제 이 높이죠. 이 높이다 보니까 저는 이럴 때는 선을 주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치수에서 선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치수가 기울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 같은 경우는 꼭 진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잴 때 빼고는 저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진 않아요. 자, 지금 마우스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스냅이 걸려서 딱딱 끊겨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냅된 거리에서 원하는 거리 중에 하나 내려놓으면 되는데 만약에 난 스냅된 거리가 아니라 그 중간 거리를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화면을 좀 확대를 할게요. 확대를 해보면 마우스 좀 움직이시면 스냅되는 구간 외에서 살짝 중간 쪽도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거리가 내가 스냅으로 딱딱 걸려서 나오는 거리랑은 다르다고 한다면 약간 화면을 확대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중간 값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바닥에서부터 중심까지 높이는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전체 크기는 항상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부터 제일 높은 지점까지 를 이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선을 선택을 하고요. 요 위쪽은 여기 좀 확대해 보시면 위쪽에 기어 이빨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기어 이빨의 요 끝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 살짝 아래쪽이 선택이 되죠. 그렇게 되면 정확한 값을 입력하지 못하고 요 위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때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4분점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4분점을 지정할 수 있게 되고 갖다 대보면 요 원에 4분점이 잡히죠. 그리고 요 위는 이렇게 잡히죠. 만약에 요 조그맣게 돼 있는 부분에 4분점이 잘 안 잡히면 화면을 좀 더 확대를 해본다든가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분점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확대를 하고 잡으셔야지 잘 잡힐 겁니다. 자, 그래서 클릭 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자, 반대쪽으로 빼줄게요. 마찬가지 스냅 구간은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살짝 이렇게 띄워서 스냅 구간을 벗어나서 띄워서 클릭 이렇게 해서 전체 높이도 기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닥판의 전체 폭을 기입을 할게요. 바닥판의 전체 폭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있는 요 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선. 자, 선택해서 밑으로 내리고 여기는 단면도 라벨이 있기 때문에 단면도보다 더 내려와서 이번에는 스냅이 걸리는 구간에다가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측 면도에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치수는 모두 다 기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면도로 올게요. 자, 정면도에서도 마찬가지 바닥에 있는 요 바닥판의 폭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 선택을 하고요. 충분히 확대를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선까지 자, 해서 내려가지고 한 요 정도 거리 띄우면 될 것 같네요. 클릭. 자, 이렇게 내려다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요 기어 쪽이랑 V벨트 풀립니다. 제가 앞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겠지만 V벨트 풀리 또는 기어, 특히 V벨트 풀리는 좀 덜한데 기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모든 3D CAD에서 처리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기어의 이빨은 이렇게 단면이 쳐지면 안 돼요. 그리고 기어에는 기어 치수를 결정하는 PCD, 즉 모듈 곱하기 이수가 들어가는 PCD 값이 항상 표기가 돼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PCD 상태는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치 원선은 중심선을 이용해가지고 그려주게 되는데 여기는 전혀 그려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제공해드린 이 기어의 예제 도면을 참고하면 PCD 선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중심선의 형태로 표시돼야 되는데 PCD가 솔직히 말하면 요 바닥선에서부터 2mm 올라온, 지금 이게 모듈이 2니까 2mm가 올라온 지점에 PCD 선이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 중심선을 이용해서 못 그립니다. 왜냐하면 2mm를 대칭으로 하는 선 두 개가 있어야지만 중심선을 이용해서 그려줄 수 있지 아래쪽 선은 있지만 이 반대쪽에 4mm 되는 구간에 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그려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스케치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ESC 눌러가지고 이 중심선은 취소했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스케치를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자, 작성해보면 이제 스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작성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화면이 이렇게 전환이 되죠. 문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치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 선에서부터 2mm가 떨어진 곳에 선을 어떻게 그리느냐? 자, 일단 선을 선택해서 자, 여기 끝점, 스냅은 잡히니까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점을 잡습니다. 자, 이렇게 끝점 잡았으면 그 다음에는 수정해 오셔서 간격 띄우기를 실행을 하고요. 이 선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위쪽으로 이제 2mm가 올라가야 되니까 자, 여기서 밑으로 좀 내려주고 거리 값에다가 2mm를 입력을 하고요. 그러면 2mm로 고정되죠. 그리고 위쪽으로 클릭해서 하나 놔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이 하나 작성되고요. 요 밑에 선은 선택해서 델리트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반대쪽도 요 위에서 선을 그려서 2mm를 내리시든가 아니면 전체 지름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전체 지름 같은 경우는 80이죠. 80인데 80에서 2mm를 내려오고 여기 2mm 갔으니까 80에서 4mm 빠지면 됩니다. 그래서 76이죠. 자, 그러면 수정해서 간격 띄우기 자, 여기 선택하고 자, 여기서 값을 76으로 입력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간격을 띄워서 선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되면 선 두 개. 이게 이제 PCD를 표시해 줄 수 있는 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아랫선 두 선을 선택한 다음에 중심선의 형태로 표현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 종류를 중심선인 센터 2로 지정을 해주고요. 선폭은 중심선은 가장 가는 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0.25로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선의 길이가 중심선이니까 살짝 삐져나와야 되는데 삐져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를 끝점을 잡아서 늘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그리드로 스냅을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리드로 스냅이 걸려 있으면 여기 겉에 있는 그리드 쪽으로 얘가 이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이 기울어지거나 틀어지거나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주의하시고 자, 선을 선택하고 나오는 끝점을 잡아서 움직이는데 이때 수평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수평하게 움직일 때는 이렇게 추론선이 잡힙니다. 추론선에 걸려있는 걸 확인하시고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절대 내려놓으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걸린 상태에서 내려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우스로 클릭해서 쭉 잡아 당기고 추론선에 붙은 상태에서 내려놓으시고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잡아서 이렇게 해서 추론선이 걸린 상태로 적절한 길이 빼주고 그다음에 여기도 추론선이 걸린 상태로 적절한 길이를 빼주면 됩니다. 자, 요 삐져나오는 길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별도로 제어해 줄 수는 없어요. 수치적으로는. 자, 이렇게 하고 다 그렸으면 이제 스케치 마침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중심선, 피치 원선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치수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선, 그 다음에 여기 이 선 해서 이렇게 치수를 기입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클릭해서 내려놓고요.
자, 이건 PCD니까 앞에 PCD라고 붙여줘야 됩니다. 작성된 치수 문자를 수정을 하실 땐 치수 문자를 더블 클릭하세요. 자, 명령이 지금 실행 중이어서 더블 클릭 안 먹었는데 ESC 눌러서 명령 종료하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자, 요게 이제 측정된 치수 값을 표기하고요. 양쪽에 이렇게 꺽쇠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서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앞쪽에는 제가 P.C.D라고 명기를 할 거고요. 한 칸을 띄워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일 뒤에다가는 기어의 모듈 그리고 이빨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표시해 줄 겁니다. 그래서 가로치고 자 대문자 M 그리고 equal 모듈은 2짜리고 콤마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이수는 일반적으로 Z로 표기를 해주죠. Z equal 그 다음에 여기는 38개였죠. 38개. 자 그래서 가로 닫고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엔 빈 공간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치수가 기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어의 이제 바깥 입구돈의 지름도 같이 표시해 주겠습니다. 전체 이 크기가 얼마인지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자, 치수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 끝에 선 선택해서 이렇게 빼주고요. 자, 지금 스냅 걸리는 게 잘 안 걸릴 때가 있고 여기 한번 걸리고 그 사이에는 또 안 걸리네요. 그러면 이 선하고 적절한 거리를 이제 못 맞추겠죠. 일단은 대충 내려놓겠습니다. 대충 내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이게 지름이니까 파이가 표시되어야겠죠. ESC 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시고, 커서가 기본적으로 뒤에 가 있으니까 앞으로 보내야 됩니다. 저는 빠르게 앞으로 보낼 땐 키보드의 홈키를 누르면 빠르게 앞으로 갑니다. 이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 방향키로 한 칸 한 칸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호를 삽입할 땐 여기서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확장을 해주셔서 여기 파이가 있죠. 파이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지름 기호가 붙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닫기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지름이 80이다 라고 표시됐죠. 문제는 이제 이 선과 이 선의 간격인데 제가 임의로 배치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는 여기 간격을 항상 정확하게 균일한 간격으로 잡아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치적으로 그걸 어떻게 제어해 주느냐. 자, 치수 쪽에 보시면 치수 배열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치수 배열을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배열이라는 팔레트가 나오고요. 유형을 선택해 줄 수 있는데 한 칸 한 칸 이렇게 두 칸의 간격을 줄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두 치수를 같은 라인에 정렬시켜 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한 칸 이렇게 떨어져 있는 스택이라고 부르는데 이 스택 상태를 쓸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기준 치수를 먼저 지정해야 됩니다. 누가 기준이냐? 기준은 이동하지 않고 그 이후에 선택된 이동할 치수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기준을 제일 처음에 기입한 얘로 잡아줄 거고요. 이동할 치수로 얘를 잡아줄 겁니다. 그러면 얘가 기준이 되니까 이 뒤에 80이 이동을 할 거예요. 그 간격 값은 여기다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5가 들어가 있는데 왜 10.5가 들어가 있냐?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 높이는 3.5고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 높이의 3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치수선의 사이의 간격은 치수 문자 높이의 2배 이상 그렇게 되는데 좀 넉넉하게 3배까지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5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글자의 위치가 3배 되는 위치로 간격이 조정돼서 지금 요 라인과 요 라인의 간격은 10.5로 조정이 됩니다. 저런 식으로 정렬을 하면 도면이 좀 더 보기가 깔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V벨트 풀리입니다. 자, V벨트 풀리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호칭경입니다. 근데 요 외부에 있는 외경이 호칭경은 아니고 요 중간에 호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칭경을 알아야 되는데 호칭경 마찬가지로 중심선의 형태로 기어의 피치1하고 똑같이 중심선의 형태로 작성을 해주는데 마찬가지로 모델링 데이터 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기도 스케치로 그려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스케치 작성 다시 한번 눌러주고 이제 여기서 선 선택을 해서 자, 여기 있는 끝점과 여기 있는 끝점을 해서 가장 외곽을 따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요 위를 얼마만큼 올라와야 되느냐? 당연히 도면을 참고하셔야겠죠. 2.7입니다. 2.7이니까 자, 여기서 수정,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 자,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7 입력을 하면 2.7로 고정되고 여기서 클릭 해주면 위에 하나 배치되겠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얘는 선택해서 델리트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위에다 선을 하나 그리고 2.7을 내려도 되고 아니면 도면을 보고 요 둘 사이
호칭경을 확인을 하시고 그 호칭경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호칭경은 74죠. 도면을 확인해 보시면 74인 거고요. 그 다음에 수정해서 간격 띄우기 해주고 이제 이 선을 선택하고 자,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74를 입력하고 위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중심선으로 표현되어야 되니까 이 선과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이 선 선택해서 센터 2로 지정을 해주고요. 굵기는 0.25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 끝을 잡아서 그리드로 스냅을 끄고 선 끝을 잡아서 이렇게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도 똑같이 늘려줘야겠죠. 아래쪽도 와서 잡고 늘려주고 자, 틀어질 수 있으니까 이 틀어지는 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추론선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침. 자, 그리고 나서 치수 기입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스케치 치수. 자,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선. 선이 선택 안 되네. 안 될 때는 좀 확대를 해보시면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74.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호칭경을 표시해줘야 되니까 ESC 누르고 더블 클릭. 자, 홈 버튼 눌러서 제일 앞으로 오고, 저는 여기다 호칭경이라고 아예 적어주겠습니다. 자, 호칭경. 그 다음에 이건 직경이니까 앞에 파일을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기호 삽입 한 칸 띄고 나서 파일을 붙여줄 거고요. 뒤에다가는 V벨트 풀 같은 경우는 뭐 M형이냐, 뭐 A형이냐, B형이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건 M형이니까 가로치고 대문자 M 그 다음에 형 이렇게 무슨 형인지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닫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제 외경을 기입해줘야겠죠. 치수해서 자, 여기 바깥쪽 외경 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충분히 확대해서 선을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빼주고 자, 여기도 ESC하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자, 요 홈 버튼 눌러서 앞으로 보내고 자, 파일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격이 조금 애매하죠. 그러면 치수 오셔서 치수 배열 눌러주시고 기준 치수로 얘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 치수로 얘를 선택하고 10.5로 똑같이 확인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간격이 균일하게 맞춰집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상부에다가 이제 요 간격들을 할 건데 여기 상대편 기어가 맞물려야 되니까 요 기어의 폭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 V벨트의 폭 이런 것들을 표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어 폭 먼저 작성을 하죠. 치수해서 기어 좌우 폭이니까 자, 여기서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고 요 위로 요 정도에서 스냅이 걸리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더 빼준 다음에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V벨트 폭 자, 여기 자, 빼주고요. 이걸 이제 여기다 정확히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여기 갖다 대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요 높이를 똑같이 맞춰줬는데 못 맞추겠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마찬가지로 치수 배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수, 그다음에 치수 배열. 대신에 이제 요번엔 방식이 이렇게 스택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같은 선상에 딱 일치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정렬을 선택하고요. 정렬을 선택하면 밑에 간격값 입력하는 게 사라지겠죠. 그리고 기준 치수로는 충분히 띄워준 얘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할 치수로는 요 아래쪽에 있는 이제 얘를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치수의 높이에 맞춰서 같이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편 기어가 붙는 위치를 명기해 주기 위해서 요 중앙을 잡아줄 건데 중심선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중심선 그릴 수 있죠. 여기서 중심선 선택하고 이제 여기 있는 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 선택하면 이렇게 중심선 들어가고요. 여기도 여기 있는 선, 여기 있는 선 선택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ESC에서 명령 종료하고 선을 선택한 다음에 선 끝에 있는 화살표를 잡아서 아래쪽으로 길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요 끝을 잡아서 아래쪽으로 길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치수를 기입할 겁니다. 여기 있는 중심과 여기 있는 중심 그리고 여기 있는 중심에서 여기까지 중심거리가 다릅니다. 즉 대칭이 아니란 얘기죠. 이럴 때는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는지 표기해 주는 게 적절한 치수 기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중심선에서 여기 있는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기입하겠습니다. 뭐 간격이 좀 널찍하게 됐다 이거는 당연히 ESC 누르고 치수 배열해서 자, 스택인 상태로
선택을 얘를 선택하고 얘를 이동해서 간격은 10.5로 고스란히 맞춰주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을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치수가 치수 보조선이 지금 치수선과 겹쳐 있죠. 일반적으로 저렇게 해서 출력을 할 경우 간혹 가다가 치수가 제대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치수라는 정보고 치수는 어떤 상황에도 항상 잘 보이게 이제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주느냐? 요 치수 보조선을 치수 문자가 겹치는 구간만큼 끊어주셔야죠. 자, 그렇게 끊어줄 때는 치수 선택하시고 치수 끊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치수 끊기를 선택하고 지금 끊어줘야 될 치수 보조선을 가지고 있는 57.5 이 선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자연스럽게 치수 문자와 겹쳐지는 구간을 저렇게 끊어서 표현해 줍니다. 자, 반대쪽도 거리가 다르니까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수 이렇게 선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중심선을 선택하고, 자, 높이는 안 맞아도 뭐 맞춰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냥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치수 배열. 자, 요번엔 정렬이요. 정렬해가지고 기준 치수로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동할 치수 얘를 선택해서 확인 이렇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치수가 끊어져야 되니까 치수에서 치수 끊기 선택을 하고 이 치수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치수 보조선이 끊겨서 표현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후에 이제 나머지 치수들은 반복적인 내용이니까 빠르게 기입을 하고요.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기입 다 했고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겨놨는데 요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별도로 남겨놨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구멍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볼트를 껴가지고 얘를 고정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볼트 사이즈를 알아와야 되니까 이쪽에는 이제 이 구멍 사이즈는 기입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볼트 길이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이를 선정하라고 이쪽에다 높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2mm보단 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되는 게 M8볼트인데 M8볼트 같은 경우는 8mm 이상 체결이 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8mm 더하면 볼트 길이는 M8에 20 최소한 20 정도는 좀 여유를 잡으면 이제 25 정도 되는 그런 볼트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구멍 사이즈를 작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구멍은 이제 구멍 기능으로 저희가 그때 뚫어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런 구멍 사이즈 같은 경우는 지시선의 형태로 많이 치수가 붙게 되는데 지시선을 작성해 주는 건 요 문자 쪽에 있습니다. 치수 쪽에 있지 않고 문자를 확장을 해보면 지시선을 작성하는 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시선 주가 있고요. 지시선 주 같은 경우는 내가 작성한 코멘트 같은 것들을 이제 지시선 형태로 달아줄 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멍 쪽에 지시선이 붙을 때는 구멍 및 스레드 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곡 판금을 하게 되면 그 절곡부에다가 이제 주소를 달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절곡부 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치수와 똑같습니다. 치수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자동 치수 기입 때는 자동 치수인 치수로 기입을 했다면 문자에서 마찬가지 지시선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그냥 주라고 써 있는데 자동 지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줄을 사용을 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선택한 게 지시선 줄을 써야 되는 건지 구멍 스레드 줄을 써야 되는 건지 절곡 줄을 써야 되는 건지 자동으로 판단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이 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줄을 클릭을 하고 이 구멍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지시선을 뺀 다음에 적절한 위치에 내려놓고 나면 이렇게 4 곱하기
파이 9 여기 뚫린 구멍이 9다. 뭐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이 뒤에다가 이제 9mm 드릴로 구멍을 뚫어라 해서 뒤에다가 이제 드릴이라고 적어주기도 하는데 지금 이거는 부품의 제작도가 아니니까 이 구멍의 직경만 알려줘도 됩니다. 앞에 4 곱하기 나오는 건 이제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확인하고 좀 더 친절하게 하겠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제일 뒤쪽으로 오셔가지고 뒤쪽에다가 가로 그 다음에 M8 그리고 곱하기 20L 해서 볼트의 규격까지 좀 적어주면은 좀 더 작업자가 작업하기 수월하겠죠. 그리고 닫기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조립도에서 이거를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알려줄 정보는 다 기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수를 기입할 수 있고 이 치수 기입 같은 경우는 이제 단품도 쪽에서도 부품도 쪽에서도 이제 작성을 할 텐데 요 조립도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립이 됐으니까 조립품의 이제 구성을 나타내주는 이제 부품 리스트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부품 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품 리스트는 지금 조립품에 사용된 전체 부품의 내역을 표시해주는 이제 내역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품이 사용이 됐는지 그리고 동일한 부품이 몇 개가 사용됐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이 부품 리스트를 BOM 또는 BOM 또는 BOM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BOM은 Bill of Material의 약자인데 직역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메터리얼을 재질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재질 내역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메터리얼은 사용된 부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품 리스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BOM 봄 리스트, 즉 부품 리스트를 작성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제목 블록 작성을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여기 보면 품번, 품명, 재질, 수량, 비고 이렇게 붙어 있고 그 위쪽으로 있는 게 부품의 종류가 나열이 돼 있죠. 이게 바로 부품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품 리스트를 이렇게 제목 블록으로 작성을 하느냐, 작성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품의 종류를 전부 다 자기가 수기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사용된 개수도 수기로 다 헤아려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로 한두 개를 빼먹을 수도 있고 수량을 잘못 셀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3D CAD에서 조립품을 잘 구성을 했다고 한다면 자동으로 부품 리스트를 뽑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을 하면 실수도 줄고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퓨전 360에서는 이 부품 리스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품 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선 상부에 있는 툴바에서 테이블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클릭해 보시면 다양한 종류의 테이블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부품 리스트가 존재합니다. 얘를 눌러서 부품 리스트를 작성해도 되지만 이게 앞에서 봤던 치수나 문자에 있는 자동 치수 그 다음에 자동 지시선과 비슷하게 자동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즉 테이블을 실행을 하고 선택되는 요소에 따라서 적절한 테이블을 자동으로 판단해서 기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을 클릭할게요. 자, 자동으로 놓으면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자동적인 테이블이 작성이 되고요. 여기 눌러서도 내가 어떤 테이블을 사용할지 추가적으로 변경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이제 특정 뷰를 하나 선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립품인 경우 파트 리스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부품 리스트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 게 뭐냐면 리스트가 작성되면서 각 부품에 품번이 매겨지게 되고 그 품번을 여기 어느 부품이다라고 표기해주기 위해서 품번 기호라는 걸 통해서 각 도면에 표시해주게 되는데 그 품번 기호가 어디 붙을 거냐, 즉 정면도를 선택하면 정면도에 붙고 우측면도에 선택하면 우측면도에 붙습니다. 저는 전체 부품이 제대로 표현된 분해도에다 기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해도를 선택을 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리스트가 작성이 되게 되고요. 이 리스트는 원하는 위치에 자연스럽게 그냥 클릭해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부품 리스트 같은 경우는 도면에 이제 제목 블록 상단에 이렇게 붙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일 상단, 우측 상단에 이렇게 붙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데다 붙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측 상단 같은 경우는 분해도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는 제목 블록 위쪽에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부품 리스트가 작성되면 제가 지정한 뷰에 자연스럽게 품번 기호들이 이렇게 붙게 되고요. 앞에 항목이라는 항목에 이제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이 번호와 여기 있는 부품은 서로 매칭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번 그리스니플이다 그러면 16번 얘가 그리스니플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리스트를 좀 자세히 보면 자, 지금 보시면 항목, 수량, 부품 번호, 설명, 재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구성된 구성 요소가 제가 원하는 부품 리스트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각 회사별로 사용하는 부품 리스트의 구성이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변경할 수도 있어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 있는 제목 블록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비고라고 돼 있는데 여기 중량을 입력하게 돼 있고요. 여기는 수량, 수량이 두 번째가 있네요. 앞에서. 여기는 뒤에서 두 번째인데, 그다음에 품명, 우리는 부품 번호가 나와 있네요. 품번은 항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구성 자체가 전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자, 그 구성을 변경할 땐 부품 리스트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부품 리스트라는 팔레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L 처음에 구조라는 게 있는데 눌러보시면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모든 단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전에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봤냐? 저희 분해도 작성할 때 봤습니다. 자, 분해도 작성할 때 모든 단계로 놓게 되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서브 아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브 아세이 안쪽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 요소까지 모두 다 분해가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모든 단계를 선택하게 되면 서브 아세이에 있는 구성 요소까지 모두 부품 리스트로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서브 아세이 갖고 있는 부품 리스트를 모두 다 한 도면에 다 표현하게 되면 부품의 양이 너무 많아지고요. 관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서브 아세이에 있는 부품은 서브 아세이 도면에서 부품 리스트를 별도로 뽑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냥 첫 번째 단계로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테이블 방향은 위쪽 눌러보시면 아래쪽이 있는데 지금 번호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커집니다. 그게 위쪽이고요. 아래쪽으로 해주면 반대로 위에서 밑으로 오면서 커지고 여기 타이틀도 위쪽에 붙게 되고 그 다음에 각 항목 이름도 위쪽에 붙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요 하단에다 놨을 때는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저 위쪽 상단에 놨을 때는 아래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위쪽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열이 있는데 열에서 이 항목의 내용들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 표시된 항목들이고요. 체크 꺼져 있는 건 저기 표시 안 돼 있지만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추가해 줄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똑같이 맞춘다면 여기 비고라고 써있긴 하지만 중량 입력이라고 돼 있죠. 즉 마지막 칸에는 질량을 입력하겠다라는 의미겠네요. 그러면 질량을 체크해 주시면 질량이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수량이 와야 되는데 수량이 이쪽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수량이 요 앞쪽에 와줘야 되는데 그럼 수량의 위치는 어떻게 바꿔주느냐? 자, 여기서 수량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밑에 업다운 화살표가 있는데 이 화살표로 순서를 변경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수량이 위치가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같은 경우는 이 업다운 화살표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량 앞에 재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재질 앞에 설명은 필요가 없겠네요. 체크를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앞에 지금 부품 번호가 있는데 저희는 품명을 작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부품 이름을 체크하고 부품 번호는 꺼주면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인 부품 번호는 항목 번호로 대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저희가 원하는 항목들로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자, 닫기 버튼 눌러서 항목 정리는 마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 요 간격들이 맞지 않는데 간격은 어떻게 조정하느냐? 자, 이 부품 리스트를 마우스로 한 번만 딱 클릭을 해주시면 점들이 표시됩니다. 이 점을 잡아서 드래그 해주시면 위치를 조정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칸의 폭을 조정해 줄 수 있죠. 단, 이게 수치적 제한은 안 됩니다. 정확하게 칸 사이즈를 내가 지정할 수 없다. 물론 밑에다 이렇게 딱 대면 스냅이 잡혀요. 그래서 밑에 가이드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면 이렇게 붙여줄 수 있다. 같은 위치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뭐 밑에 칸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딱딱딱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방식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어쨌든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문제 되는 게 부품이 정리된 순서를 딱 보면은 1번이 1번 부품 맞고요. 2번이 2번 부품 맞고 3번이 베어링입니다. 제가 제공해드린 조립도를 보시면 분명히 이제 구매품하고 이제 우리가 모델링된 부품, 그러니까 저희가 제조해야 되는 제조 부품은 구분이 돼 있고요. 제조 부품 기준으로 순서가 차례대로 올라가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안 되죠. 지금 여기 자동으로 정렬된 이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모델링해서 조립할 때 조립된 구성 요소의 순서대로 고스란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립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조립을 한다. 내가 지금 여기다 표기하고 싶은 순서대로 조립을 한다. 그러면 그대로 바로 나올 텐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조립 순서하고는 좀 안 맞게 됩니다. 구매품을 별도로 분리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냥 조립할 땐 편하게 조립을 하고 나중에 부품의 구성 순서를 변경해 주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품 요 번호 매겨진 거의 순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 그것도 알아봐야겠죠. 자, 부품 순서를 바꾸실 땐 테이블에 보시면 확장을 해보시면 다시 번호 매기가 있습니다. 번호를 다시 매겨줄 수 있어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팔레트가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 선택 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있습니다. 자, 이 숫자 안에 지금 1이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제가 샘플로 여기 15번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15번이 아니라 16번을 선택을 할게요. 자, 16번은 지금 그리스 닛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위쪽에 있는 그리스 닛불인데 자, 그리고 1번 지금 보시면 여기 써 있는 게 1번이었죠. 1번 보시면 001번 부품입니다. 자, 그럼 제가 16번을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1이 써 있을 때 16번을 누르면 자, 이렇게 1번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리고 16번을 보시면 001번이 와 있습니다. 기존에 1번에 있던 게 위로 올라온 거죠. 이렇게 체인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를 선택한 순간 기존에 1번이었던 게 숫자 2번으로 바뀌죠. 무슨 얘기냐? 순서대로 선택하면 순서대로 번호를 다시 매겨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고 빠져나갈게요. 자, 근데 지금 방금 막 제가 품번을 바꾼 순간, 항목의 번호를 바꾼 순간 문제가 하나 생겼죠. 기존에 자리를 맞춰놓은 것들이 전부 다 틀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버그 같아요. 버그 같은데 일단은 저렇게 스냅을 사용을 해서 딱딱 위치를 맞추면 이렇게 틀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스냅을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눈대중으로 맞추세요. 눈대중으로 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크기를. 이 부분이 이제 불편한 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조만간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면 이거를 이제 스냅점을 사용을 하지 않고 정렬을 하게 되면 뭐가 바뀌어도 저렇게 기존에 잡아오는 저 간격이 변경되는 일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스냅을 잡지 말고 변경을 하셔라. 자, 그럼 이제 부품 순서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 1번하고 이제 16번 바뀌었는데 그거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테이블에서 다시 번호 매기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6번 선택을 해서 다시 1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1번 다음에는 이제 2번 부품이 있어야 돼. 2번 부품 정상적으로 있죠. 그 다음에 3번 부품. 3번 부품이 저희가 모델링한 가스켓입니다. 가스켓인데 가스켓이 4번에 있고 3번 부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건 2번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2번을 다시 한번 눌러주느냐 그렇게 작업해도 되는데 바로 3번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3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3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입력을 한 다음에 지금 3번이 돼야 될 게 4번 가스켓이죠. 그럼 여기서 4번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3번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항목도 3번이 가스켓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4번으로 바뀌었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004번, 지금 5번으로 돼 있죠. 그러면 5번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선택을 해야겠죠. 5번이 들어왔으니까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005번, 지금 10번으로 돼 있죠. 10번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6번은 이제 006번, 11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7번이 저희 마지막으로 모델링 해줬던 고무실입니다. 15번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15번을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 저희가 모델링한 것, 즉 저희가 제작해야 되는 부품들로만 쭉 구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위에 이제 요 표준 구매품에 대한 순서는 제가 제공한 도면하고 맞추지 않을게요. 저것까지 굳이 맞추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저 부분이 여러분들이 따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해볼 수는 있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제 번호가 이제 구매품하고 얘하고 구분이 안 된다. 물론 구분되게 줄 수 있기는 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요 번호를 건너뛰어서 매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자, 확인 누르고 끝낼게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부품이 총 이제 하나의 도면에 우리가 제작하는 부품이 지금 100개가 넘어갈 일은 없습니다. 한 개의 도면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요 앞에다가 구매품을 구성을 할 때는 저런 이제 P자를 붙여주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퓨전 360의 저 품번에는 알파벳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조건 숫자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앞에다가 뭐 200번을 붙여준다든가 300번을 붙여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는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면 지금 8번, 8번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쭉 올라가는 건데 8번부터 변경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테이블 확장을 하고 다시 번호 매기기 한 다음에 여기다가 301이라고 적겠습니다. 301. 자,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8번을 선택을 할게요. 지금 8번부터 구매품이니까
8번 301로 바뀌고요. 9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순서대로 다 선택을 할게요. 10번, 11, 12, 13, 14, 그 다음에 15, 16.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앞에 300이 붙은 것, 300이 붙은 것들은 전부 구매품이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유용하겠죠. 그 다음에는 부품 이름, 품명을 좀 정리를 해야겠네요. 지금 도면에 저희가 표시된 거는 품명이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품번이 적혀 있죠. 저희가 제작하는 제작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앞전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건 실제 모델링해서 저장할 때 저장된 파일명이 그대로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기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명 자체를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려면 여기 데이터 패널을 열어야겠죠. 데이터 패널 열고 저는 29차시에 저장을 했으니까 29차시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일일이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 자, 얘는 본체. 엔터를 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름 바꾸기에서 축으로. 그 다음에 4번은 이름 바꾸기를 해서 커버로. 그 다음에 5번은 이름 바꾸기를 해서 V벨트 풀리죠. V벨트 풀리.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이름 바꾸기 해서 스퍼기어.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름도 변경이 됐고요. 이게 변경이 되면은 지금 검색기에 보면은 기존에 품번으로 적혀 있던 것들이 전부 다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직 변경이 안 됐어요. 그럼 변경이 안 된 거냐? 그건 아니고 이게 반영이 되려면 자, 데이터 패널을 닫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한번 저장을 해줘야 돼요. 컨트롤 S 저장하고 확인. 자, 저장이 되고요. 되고 나서도 바로 안 바뀝니다. 그리고 닫습니다. 닫고 자, 데이터 패널 다시 표시해서 41차시로 갈게요. 41차시에 저희가 제작을 했던 거니까 여기로 가서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다시 열면 열렸고요. 그리고 이건 닫아줄게요. 보시면 자, 이름들이 변경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이즈가 이제 줄이 이제 한 줄밖에 없는데 이제 자동으로 안 줄어드는데 이거는 좀 조정을 해주면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한번 움직여줬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제 한 줄에 맞춰서 쭉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조정이 안 되는 건 저런 식으로 해설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부품 이름은 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온 구매품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품 자체에서 이제 주어진 이름이잖아요. 근데 저것도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변경하진 않을 거고요. 샘플로 하나만 변경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MUEN15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오일실입니다. 이거를 이제 오일실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자,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서는 안 되고요. 이걸 하려면 조립품을 열어야 돼요. 조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열려면 요 위쪽에 오면 제일 위쪽에 동력 전달 장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력 전달 장치 도면 말고 동력 전달 장치 얘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열기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굳이 데이터 패널에 접속하지 않아도 이 도면과 이 디자인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이 상태에서 MUEN15 이렇게 돼 있죠. 얘를 오른쪽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름 바꾸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517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마찬가지 이름 변경하고 나선 이 파일도 한번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컨트롤 S 눌러서 확인 저장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닫습니다. 닫아주고요. 자, 닫고 나면 위쪽에 이제 뭐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업데이트 해달라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요. 업데이트가 완료돼서 이게 사라지게 되면 여기 이름이 오일실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전체 리스트 지금 재생성하고 있고 이제 바로 이제 리스트에 있는 이름이 오일실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 변경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자체적으로 여기서 모델링하고 고무실이나 가스켓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구매품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집어넣은 구성 요소나 이런 것들은 바로 조립품 파일에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단지 이제 우리가 별도의 파일로 제작을 해서 불러온 구성 요소 같은 경우는 그 파일의 이름 자체를 변경을 해줘야 된다. 이런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질인데, 재질 부분은 이제 내용이 이것도 좀 설명할 게 많아요. 많아서 이거는 좀 나중에 하고 아마 이번 강좌에는 못할 것 같고 다음 강좌에서 하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푼본 기호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푼본 기호 같은 경우 여기 느낌표 떴는데 이렇게 되면 제연관 해서 이제 여기를 다시 선택을 해주면 되겠네요. 지금 이거는 연관이 끊어졌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뭔가 파일을 열고 닫으면서 연관이 끊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붙여주면 돼요. 다시 붙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정리할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도면 양식 바깥으로 나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들이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엉켜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 푼본 선들은 엉켜 있으면 보는데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깥으로 빠져나온 거 이제 정리해줘야 되는데 이거 위치 옮겨줄 때는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면 이제 숫자 있는 쪽에 회색 점이 나옵니다. 이 점을 잡고 움직이시면 위치를 조정해 줄 수 있어요. 바로 잡아서 움직이려고 하면 안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릭하고 이 회색 점을 잡아서 움직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요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래쪽으로 내려주고 화살표도 여기 붙여주는 것보다 이쪽에다 붙여주는 게 훨씬 더 명확할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 붙여준 위치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305번은 좀 밑으로 빼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럼 이쪽 끝에 붙는 것보단 요 형상의 이쪽 부분에 붙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붙여주고요. 자, 5번도 좀 아래로 내려줄까요? 아래로 내려주고, 자,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붙여주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일이 다 조정을 하는 거죠. 1번도 이제 이렇게, 자, 이쪽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이 화살표도 이쪽 근처로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위치만 좀 조정을 해줄게요. 여기서 이제 6번은 이렇게, 그 다음에 4번도 안쪽으로 들어오게 조정을 하고요. 3번도. 자, 이런 것들은 스냅이 잡혀서 그런 겁니다. 스냅이 안 잡히게 잘 조정을 하셔야 돼요. 자, 갑자기 확 튀어가 나가는 건 어딘가 스냅이 잡혀서 그 스냅 잡힌 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전부 다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다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좀 너무 우들두들하게 돼 있으니까 좀 보기 싫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테이블에 보시면 푼본 기호 정렬이 있어요. 자,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푼본 기호를 선택해달라고 나오고 내가 정렬하고 싶은 푼본 기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 개를 선택을 해서 자,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한 쭉 일렬로 놓이는 거죠. 이것들을 다 선택을 해서 자, 선택이 끝났으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계속을 눌러줍니다. 계속 눌러주고 임의의 한 점을 잡고요. 이 점에서 쭉 당기시면 이렇게 쭉 나열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좀 바깥으로 삐져나갔는데 저거는 추가적으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지금 스냅점이 계속 잡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확대해서 스냅점이 안 잡히게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요. 이 308만 조금 안쪽으로 들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들여주면 그래도 정렬 자체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푼본 기호까지 다 정리를 해주고 나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도 느낌표가 떴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요 안쪽에 있던 그 수문선으로 표현됐던 구멍 쪽하고 지금 연관이 끊어진 거예요. 이게 파일을 닫았다가 열면은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긴 합니다. 이제 이 느낌표 같은 경우는 출력할 때 안 나오니까 지금 이 중심선의 위치가 맞으니까 그냥 쓰겠다 그러면 그냥 쓰셔도 되고요. 이거를 해소하려면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 수문선 표시 다시 해주고요. 여기서 닫기 눌러준 다음에 여기 느낌표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제연관이라고 있습니다. 제연관 해주고 요선 이렇게 선택해주고 여기도 선택해서 제연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잡혀요. 그리고 다시 더블 클릭해서 이제 수문선은 다시 안 보이게 조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닫기. 이게 너무 이제 작업을 많이 하고 파일을 정리하다 보면 저렇게 연관이 끊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저런 것들은 그때그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한 번에 다 끝내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재질 부분이 남긴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파일을 다음 시간에도 써야 되니까 반드시 이제 컨트롤 S 눌러가지고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를 다시 열어서 계속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